2023년 9월 둘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호주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며 경기 불황이 우려되는 소식과 호주 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 4.1%로 동결된 소식,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및 반대 진영의 캠페인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의 6월 분기 국내 총 생산이 전분기 대비 단 0.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2.1%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이 2022년 말 2.7%에서 올해 6월 말 2.1%로 하락하면서 2023년 상반기에 현저히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분기에 이어 6월 분기 1인당 국내 총 생산도 0.3% 감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1인당 경기 불황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적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며 올해 호주의 빠른 인구 증가세가 전반적 경제 활동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부 장관은 경제 둔화세는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야당은 차머스 재무장관의 긍정적 평가를 일축했는데요. 경제가 멈추려 하고 있고 2분기 연속 1인당 성장률이 저조한데 지금 호주 경제를 받쳐주는 유일한 것은 기록적 수준의 인구 성장세로 이를 없앤다면 진정으로 경기 침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주택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구매력은 한층 악화되고 있는데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금리는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이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주택시장 진입은 늘 힘겨운 도전이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호주의 집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지금은 특별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집 구매용 보조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매우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연 10만 5천 달러가량의 중간대 소득층 가구의 경우 지난해 호주 전역에 걸쳐 구매 가능한 집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는데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상황은 한층 어려워져 연소득 6만 4천 달러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구매 가능한 집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호주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기준금리를 4%나 인상시켜왔고 이는 호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실업률이 약간 상승하며 이번 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 예상대로 호주의 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 4.1%로 동결됐습니다.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많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여전히 인상되고 있고 임대료 상승이 유지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2025년 후반 전에 목표대인 2에서 3%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결정이 많은 호주인들에게 안도의 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고정금리를 끊는 사람들과 올해 말 고정금리에서 전환하게 되는 50만 명의 호주 국민들과 중소기업 등 압박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세 번째 안도이자 보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총재로서 마지막 연설을 통해 기준 금리 결정을 둘러싼 복잡한 면면을 파악하는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독설과 인신공격, 낚시성 기사 사용을 줄이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밀실 브룩 부총재가 17일 임기가 끝나는 로우 총재의 바톤을 받아 호주 중앙은행 사상 최초로
여성 총재로 등극합니다. 연방의회 내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찬성 및 반대 진영의 캠페인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찬성 지지 측은 유권자 등록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전국 곳곳에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찬성 지지 캠페인을 이끄는 예스23 측은 10월 14일 국민 투표일까지 총 3만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예스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대 지지 캠페인의 핵심 인사인 토니 애봇 전 연방 총리는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가 설립되면 그 첫 단계는 결국 원주민 사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공공부주의 명칭 개정이 이어지는 등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의회 내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에 찬반을 가르는 국민 투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아주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보다는 반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유일한 인구 집단은 18세에서 34세 사이입니다. 또한 서호주와 퀸즐랜드의 경우 반대 여론이 우세하고 남호주와 타스메니아의 경우 호각세로 나타났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보이스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포기할 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선거를 공표하지 않았으니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분기 연속 하락하며 경기 불황이 우려되는 소식과 호주 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 4.1%로 동결된 소식,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찬성 및 반대 진영의 캠페인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